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파이어족이 되는데 혹은 저축을 함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두 단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건 자신의 소비를 정당화시키는 남들이 하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다고 자신하는 편인데 그중 많은 분들께서 마법의 단어 남들이 하니까의 속박에 걸려 저축을 많이 못하거나 종잣돈을 모았어도 너무나 쉽게 큰 소비를 결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몇몇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무리한 대출까지 사용해 큰 소비를 결정함에 남들이 하니까 라는 말을 다시금 듣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소비라면 그런 변명과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무리한 지출임을 스스로 알고 있고 애써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인 삶에 대해 말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 능력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차를 구입하고 연애와 결혼을 하고 집을 구매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너무 쉽게 고급차를 구매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이라며 단 1시간짜리 행사에 몇천만 원을 쉽게 태우기도 합니다. 또 집을 구매할 때 수억의 대출을 쉽게 받아버리며 월급의 절반 이상을 매달 원리금으로 지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소비가 정말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과지출 현상에 대해 활용 정점을 찍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소비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능력이 내 통장 잔고가 무리라고 말하는데 이를 넘어서는 지출을 주변에 보여주기 위해 혹은 지기 싫어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평범한 월급쟁이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지출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숫자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장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가구 평균 근로소득은 세전 386만원, 세후 335만원으로 이 금액에는 사회초년생부터 정년퇴직 직전에 직장인까지 모두 들어간 숫자이므로 생애 평균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다면 1억을 모으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이어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5억이라고 하면 12년 6개월이 필요한데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가구 기준이기에 아이가 없는 2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25년이 소요됩니다. 투자를 제외할 경우 25년간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최소 12년 6개월에서 최대 25년, 그 사이에서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만약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취업을 했다면 50대 초반에서 후반 혹은 정년퇴직 근처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절약해야 겨우 은퇴 준비가 되는 것이기에 무리한 지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라는 속박에 걸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번의 무리한 지출을 하는 순간 조기 은퇴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남들이 하니까 라는 변명이 필요한 소비라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카푸어, 하우스푸어와 같은 다양한 푸어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집의 경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에 일단 제외한다고 해도 가구 평균 부채인 1억이 가져오는 부담을 숫자로 환산해보면 연 이자율 최소 5%로 은의 복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데 대출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매년 500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는 평범한 월급쟁이의 한 달 내지 두 달치 월급이 이자 비용으로만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평균 근로소득 335만 원에서 최소 생계비 약 9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상환에 집중한다고 해도 245만 원으로 원리금을 모두 갚는 데만 약 4년이 걸리는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비는 최소 인생의 4년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까? 특히 20대나 30대의 4년을 돈만 갚으면서 보내는 건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주식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굉장히 쉽게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창에 레버리지 투자만 검색해도 수많은 영상과 글을 찾을 수 있고 최근 발표된 분석글만 모아도 2배, 3배 레버리지의 큰 손이 한국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레버리지 컨텐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다들 하니까
라는 오류를 보다 쉽게 범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무도 하지 않는 투자를 시작한다면 수많은 검증을 할 것이고 또 큰돈을 투입해 나가는 기간도 길게 잡으면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많이 준비하겠지만 레버리지 상품에 관심이 생겨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다면 해당 투자에 대한 검증과 안전장치에 대한 허들이 비교적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원리로 많이 알려진 투자 실패 케이스가 친구 추천 종목 혹은 누가 어떤 걸로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에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목에 대한 공부보다는 친구에 대한 믿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을 기반으로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들 하니까의 아류인 제도 하니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는 이런 고비용의 지출뿐만 아니라 작은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커피를 마실 때도, 옷을 사거나 여행을 갈 때도 내 상황과 장고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다들 이렇게 쓰면서 사는데 나만 아껴야 해? 라는 사고 회로를 돌리게 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인 소비를 할 때 최고의 변명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산한 통장 잔고에 대한 계획보다 감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 미래의 나에게 고통을 넘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사품으로 나를 위한 선물이 있는데 이건 최소한 선물을 받기 위해 미션을 달성했다는 제한이 걸려 있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논리를 반박한다면 사회적 체면 혹은 시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타인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를 좋게 말하면 자기 발전적 성향이라 표현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기 딱 좋다고 표현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파이어족은 남들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한 갈래인 바리파이어로 어느덧 1년을 보내면서 느낀 점인데 타인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므로 굳이 남을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상식을 벗어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TPO를 맞춰 옷을 입듯이 소비를 함에 나의 장고, 소득, 계획에 맞춰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소비를 정당화하는 마법의 단어, 남들이 하니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